네, 안녕하세요. 대건 커넥터 2기 교육과정 설명회 영어 성적 향상 분야 대표 커넥터 3학년 3반 14번 임세민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교육과정 설명회를 통해 영어 성적을 어떻게 해야 올릴 수 있는지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통해 저의 성적은 어땠고, 네, 저에 대한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고, 두 번째로는 내신과 모의고사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면서 저희 주제에 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 세 번째로는 지난 저의 고등학교 생활을 돌아보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영어 성적을 본격적으로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간단한 자기소개인데요. 일단 저는 1학년 3월 모의고사 처음 본 시험에서 영어 59점을 맞았습니다. 네, 굉장히 부끄럽네요. 5등급을 맞았었고, 근데 2학년 11월 모고에서는 86점이라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27점이라는 점수를 끌어올렸고, 3등급이라는 등급을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그동안 제가 봤던 영어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로 본 시험이 3월 모고에서는 59점을 맞았지만, 이제 보시면 점차적으로 느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뭐 비록 중간에 이렇게 4등급을 맞으면서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69점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주셔야 할 부분은 2학년 때, 그러니까 69점 맞고 4등급 맞은, 여기서부터 이제 차츰차츰 올라가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86점을 찍었다는 건데요. 네,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는 분명히 영어를 굉장히 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에서 영어 시험을 보면 대부분이 아마 대원고등학교에 입학하셨으면 100점 아니면 그래도 90점 이상은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당연히 중학교 영어는 굉장히 잘했었어요. 뭐 내신이긴 하지만 영어 성적이 굉장히 좋았었기도 했고, 대체적으로 성적이 높았지만 고등학교에 와서 처음 시험을 보고 처음 중간고사를 보고 3월 모의고사를 보면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좌절을 하는 경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물론이고 제 주변의 친구들 또한 수많은 좌절이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좌절을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1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상심이 클 텐데, 그럼 이렇게 5등급 맞고 4등급 맞고 이렇게 낮은 점수를 언제까지 받을 순 없잖아요. 저희가 어쨌든 대학교를 가기 위해 대원고에 왔으니까 좋은 성적을 받아야겠죠. 아무튼 성적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내신으로 모의고사 점수 올리는 법이라고 제가 주제를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주제를 처음 들은 학생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당연히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신하고 모의고사는 엄연히 다른 시험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내신을 한 번이라도 본 학생과 모고를 한 번이라도 본 학생은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신이랑 모의고사는 분명히 다른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하고 모의고사를 본격적으로 이제 좀 하나하나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내신은 출제하는 선생님이 저희 학교 내에 있는 교과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내신을 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주로 암기 스타일로 출제를 내주십니다. 수업 시간에 강조한 부분을 암기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고, 특히 서술형은 선생님이 짚어주신 문장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 문장을 다 외우지 않고서는 좀 실력으로 맞추기는 어렵기도 하고요. 수업 시간에 공부한 질문이 출제됩니다. 이거 당연한 소리죠. 내신이라 하면 네, 수업 시간에 얼만큼 따라왔냐를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서 공부한 지문을 당연히 출제합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시험 기간 동안 봐왔던 지문이 그대로 출제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 만큼 점수가 나온 것은 당연합니다. 비례관계가 성립을 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모의고사는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모의고사 일단 출제는 학교 선생님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이나 평가원이 하고요. 출제 스타일은 내신은 암기에 가까웠지만 이거는 추론에 더 가깝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신은 이게 봐왔던 문제들, 공부한 지문에서 출제가 그대로 되지만 모의고사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오거든요. 이거 어디서 본 기억이 없죠? 당연히 없을 겁니다. 보는 게 더 이상하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추론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만큼 출제자가 의도한 대로 독해할 수 있냐를 묻는 지문,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추론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태어나서 처음 보는 지문을 보고 평가원이 요구하는 대로, 교육청이 요구하는 대로 독해를 해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신에 비해 어렵게 느껴지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까지 들은 학생들, 그리고 뭐 대개는 선생님들은, 아니 주제는 내신 공부로 모의고사 점수 올리기인데 내신하고 모의고사는 엄연히 다른 시험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모의고사가 더 어렵게 느껴진다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제가 이런 주제를 설정한 이유는요, 바로 학습 태도하고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제가 어떤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을지 감이 안 잡힌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난 고등학교 생활을 들어봄으로써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고등학 제가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1학년 때 했던 교재들을 제가 이렇게 사진을 갖다 놔봤습니다. 처음 올라오자마자 했던 건 뭐 당연히 내신이니까 교과서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고, 그래서 교과서는 일부러 뺐습니다. 그래서 올림포스 독해의 기본을 처음으로 시작했고, 부교재로는 저희 학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천일문을 네, 학습하게 해주셨고, 단어장 그리고 모의고사 분석, 이렇게 수업을 이런 식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문장과 구문 해석이 자유자재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재를 활용하셨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천일문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대개는 몰림포스 독해의 기본에도 해당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지문 해설 및 분석 수업을 통해서 모의고사를 약간 맛보듯이,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어떻게 출제 정도 되는지는 알아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드셨기 때문에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같이 병행을 하셨고, 수능과 모의고사에 최단 비출되었던 단어장을 활용하셨습니다. 워드 마스터고요. 이거는 많은 수험생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단어장을 내신 시험에 출제를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좀 쉬운 말로 정리를 해보자면, 내신과 모의고사에 도움이 되는 교재를 활용하셨다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의고사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모의고사 대비에 맞는 수업을 구성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1학년을 끝마치고 1학년 때 배운 구문 해석과 문장 해석을 통해 2023학년도 수능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을 활용하였고, 마찬가지로 단어장을 활용하였지만 2학년 때 활용했던 단어장은요, 1학년 때 했던 워드 마스터와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단어장입니다. 이건 역시 수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분석 수업을 병행하심으로써 모의고사 유형에 익숙해지는 공부를 했습니다. 2학년 때. 마찬가지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학년 때는 수능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유형을 좀 더 자세하게 익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1학년과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지문 해설 및 분석 수업을 통해 모의고사에 조금 더 익숙해지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1학년 때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의 단어장을 활용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본격적으로 수능과 모의고사 문제를 직접 접해봄으로써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문제들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각각의 유형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법에 대해 학습한 것이 이제 2학년 때 학습이고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대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2학년이 오타가 있는데 3학년 수업 교재 구성입니다. 1회고사는 영어 수능 특강, 그러니까 올해 시행되는 2025학년도 수능 연계 교재인 영어 수능 특강 영어로 활용하셨고, 1회고사는 이미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수능 특강 영어를 이미 다 끝마친 상황입니다. 2회고사 출제 범위는 영어 독해 연습 전범이고요. 이거 역시 수능 연계 교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수능을 봐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다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교재 구성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어휘 끝은 그대로 병행하면서 높은 수준의 어휘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이번 연도에 시행하는 수능이 연계되는 교재이기에 더욱 자세히 독해하는 방법에 대해 주로 학습하였고, 좀 흔히 킬러 문제라고 불리는 좀 어려운 문제, 어렵게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의 수업 구성 방식에 대해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한 가지 공통된 점, 그러니까 알 수 있었던 사실은요. 학교 수업에서는 수능과 모의고사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 때는 뭐 당연히 수능이나 모의고사가 많이 남아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과서 중심 암기 스타일로 학습을 하셨고, 그렇게 시험을 보셔서 고등학교에 입학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중학교와는 완전 다르게 그렇게 그러니까 교과서를 그렇게 교과서 중심의 학습을 선생님들은 절대 선호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수능과 모의고사를 놓지 않도록, 그러니까 내신 점수와 모의고사를 두 개 다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을 구성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학습 태도는요, 1학년 내신이 망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처음 본 시험이니까 잘 못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1학년 내신 망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는 자세는 당연히 갖춰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으로서는 당연히 갖춰야 될 자세라고 생각하고, 내신 시험이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망해서 정시로 가야겠다는 학생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흔히 말해서 정시파라고 하죠. 뭐 정시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다. 저도 가끔은 정시파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뭐 몇 번 하긴 했지만, 정시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학생들은 적어도 학교 수업 시간에는 제대로 듣고 정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에 대한 근거는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수업 구성 방식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절대로 수능과 모의고사를 대비하지 않게 그렇게 수업을 구성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덤으로 생기부는 무조건 제대로 챙기자라는 말을 써놨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 그러니까 내신으로 대학을 가실 분들은 당연히 생기부는 챙겨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은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시 선언을 하신 분들은, 아니 나는 뭐 어차피 내신으로 대학도 안 갈 건데 뭐하러 생기부를 챙기냐, 그 시간에 공부를 하자 라는 그런 무책임한 태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좀 수험생으로서는 그런 태도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과제를 하나하나 수행하는 것이 이제 미래의 진로, 만약에 미래의 대학을 가서도 그러니까 성실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궁금증이 하나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영어 성적을 향상시키고 싶어서 왔는데 그래서 영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평일 자습 시간은 제가 계산해 본 결과 대략 3시간 30분, 하루에 3시간 30분을 공부하고 계시고, 일주일이 아니라 5일이죠, 평일은. 그리고 주말 자습 시간은 8시간 20분으로 토요일, 일요일 합치면 대략 16시간에 상당하는 그런 자습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원하시는 거는 구체적인 학습 방법, 그래서 영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라는 것을 저한테 물어보고 싶으실 테지만, 저는 구체적인 학습 방법이 개인마다 다 적용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다시 좀 더 쉽게 말해보자면, 개인마다 잘 맞는 학습 태도는 분명히 다 다르고요. 네, 그리고 저 역시도 뭐 흔히 내신이나 모의고사에 도움이 될 만한 공부 방법, 선배님들이 추천해 주신 공부 방법을 다 따라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저한테 맞지 않는 공부 방법이 대다수였습니다. 비록 선배님들의 조언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신만의 공부 스타일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공부 방법, 학습 스타일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주어진 자습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순공 시간을 늘리면서 자신만의 학습 태도를 찾아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지금 1, 2학년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신만의 학습 스타일을 찾아가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지점을 2학년 1학기 때 올라와서야 느꼈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영어 성적을 꾸준히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자 핵심은 자신만의 학습 스타일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내신과 모의고사는 엄연히 다른 시험입니다. 출제 스타일이며 출제자 역시 다 다르죠. 하지만 지난 학교 수업 시간을 돌아본 결과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을 모의고사와 수능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1,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도 그 학년 영어 담당 선생님들 역시 이렇게 수능 특강과 모의고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수능과 모의고사를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 평소 수업 태도가 좋으면 내신 모의고사 점수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가로 자신만의 학습 스타일을 반드시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순공 시간을 늘려서요. 네, 이상으로 저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